보통 100권 읽으면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원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이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돼서 효과가 좋은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스티커 채우기에 급급해서 최대한 얇은 책을 골라서 후루룩 읽고 그리고 스티커만 채우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그림책을 읽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거는 우리 생활의 일부 하나의 루틴으로 생각하자고요. 훈육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는 보상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양치질을 했다고 샤워를 했다고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것처럼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100권을 채웠다고 아이에게 보상을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 나, 엄마입니다. 나의 목청, 내 시간, 그리고 돈. 받아야죠, 보상. 그래야 저희도 힘이 나니까요.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할 거고요. 기록의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스티커도 해봤고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기록해서 합산해서 원하는 천 권을 채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 정착한 방법이 노트에다가 날짜별로 책 제목을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좀 귀찮고 많이 빼먹다 보면 안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되게 찝찝해요. 제가 엄청 대단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해나마마는 부지런하니까 다 하시는 거겠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기도 하고 아닙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에게는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펜을 좋아하는데 종이에 쓰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다고 글을 막 쓰진 않는데 그냥 무언가를 낙서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잘됐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트를 사고 펜도 조금 비싼 거 사서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할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채우기 위해서 나는 책을 읽어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또 거의 비슷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어느 유튜버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리추얼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게 예전에 책으로 나왔었대요. 긍정적인 기억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반복 행동으로 끌어낸다 라는 의미인데요. 글귀로도 읽어드릴게요. 심리적인 의뢰로서 의식을 뜻하는 리추얼, 긍정적 기억을 연관시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반복 행동. 보통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제 몸이 따라와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헬스장도 3일밖에 못 다니고 길게는 한 달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약해서 마음만 먹었다고 몸이 다 따라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 리추얼은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행동을 하면 그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몸이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이 따라가는 거. 계속 의식을 심으세요. 하나의 특정 행동을 정하시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는다. 저도 여기에 쓰기 위해서 책을 무조건 읽어낸다. 라고 하니까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써내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빨리 그 펜에 잉크를 다 써서 더 좋은 펜을 사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원하는 권수를 채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보상은 엄마가 맞는 거예요. 미리 세우세요. 어떤 특정 옷이라든지 반드시 그 옷이 뭔지 얼마짜리인지 정하셔야 돼요. 그냥 옷 한 벌 사야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1박 2일이면 좋겠어요. 호캉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영어 그림책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거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행해지겠죠. 자, 이렇게 마인드셋을 해요. 그림책이라는 거는 빠져드시게 되면 제가 100% 보장합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옷 쇼핑보다 그림책을 더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엄마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게 책이에요. 너무 고급지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랑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행복하겠죠? 두 번째 행복 추가됐어요. 근데 아이가 즐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행복이 추가됐어요. 아이가 푹 빠져서 완전히 책을 즐길 수 있는 아이로 컸어요. 이거는 정말 몇 배의 행복이 추가되는 거예요. 로또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우리의 손주들에게 똑같이 엄마표 또는 아빠표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줬던 책,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손주에게 읽어준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아이가 거부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네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아도요. 첫 번째는 가지셨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영어 그림 책이라는 거를 좋아하게 된 교양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한테 시도도 했어요. 이 아이가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언정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이미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한테 똑같이 해볼 가능성 매우 커집니다.
정신적 유산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엄마 보상 그리고 정신적 유산. 그래서 그림책을 통한 엄마표 영어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엄마표 영어 같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향상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처럼 3개 국어가 가능하신 한 인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소망하시기를 우리나라 아이들이 언어 환경이 잘 깔려져 있어서 그 아이들처럼 언어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성인이 돼서 뒤늦게 공부하는 그런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된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